중국 후난성의 한 도로, 겨울도 아닌데 하늘에서 펄펄 내리고 있는 이것. 바닥에 소복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워져 차들이 뒤엉키고 일부 차량은 접촉사고. 하늘을 온통 뒤덮은 이것의 정체는 바로 갑자기 출몰한 하루살이 때. 여기는 태풍 야기가 지나가고 있는 중국 하이난성. 중국의 실시간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장입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여기 오늘의 사연자는 위험한 중국 상황을 뚫고 한국에 비상 착륙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최대 항공사인 스카이웨이 에어라인의 수석 스튜어디스 하퍼 브라운이에요. 1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지난해 올해의 승무원상을 수상했죠. 3개 국어에 능통하고 기내 안전 매뉴얼을 개선한 공로로 업계에서 꽤 유명한 편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 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이난성으로 향하는 16시간의 긴 비행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저희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할 무렵,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공기 중에 불안감이 떠다니는 것 같았죠. 그때 제 동료 스튜어디스 제니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하퍼, 큰일 났어. 중국 남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대. 제니가 보여준 뉴스 화면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마치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것 같은 광경이었죠. 중국 남부의 도로와 건물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하루살이 떼였던 거예요. 뉴스에 따르면 약 10억 마리의 하루살이가 갑자기 나타나 도시를 뒤덮었다고 해요. 도로는 눈이 온 것처럼 하루살이가 바닥에 쌓여 미끄러워져 교통사고가 속출했고 사람들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벌레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기내에 퍼졌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인 승객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그때 기내 뒤쪽에서 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천벌이야. 우리 마을에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녀의 예언이 있어. 벌레떼가 하얗게 눈처럼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중국이 그동안 한국에 잘못한 일에 대한 천벌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기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중국인 승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더욱 커졌고 외국인 승객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죠. 저는 재빨리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우리는 승객들을 안심시켜야 했죠. 하지만 솔직히 저희도 불안했어요. 자연재해와 신비로운 예언이 뒤섞인 이 상황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슈퍼 태풍 야기가 중국을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태풍은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최대 풍속이 무려 시속 245km에 달한다고 했어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벌레떼에 대한 무녀의 예언, 그리고 이제 태풍까지. 마치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태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세졌죠. 승객들의 얼굴에 공포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동료 스튜어디스 제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서도 같은 두려움을 볼 수 있었죠. 하퍼, 우리 괜찮을까? 제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걱정 마, 제니. 우리는 전문가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들의 안전을 지킬 거야.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비행기의 흔들림이 더욱 심해졌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동료들은 재빨리 기내를 돌며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했어요. 어떤 어린아이 승객은 공포에 질려 걷잡을 수 없이 울고 있었고, 어떤 승객은 기도를 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비행기를 잡아 흔드는 것 같았죠. 준비되지 않은 승객 몇 명이 좌석에서 튕겨 올랐고, 천장에 있던 수화물함이 열려 짐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재난 영화 같았어요.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머리를 숙이고 안전 자세를 취해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무녀의 예언이 떠올랐어요. 정말 이것이 천벌일까?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그것이 제 임무라는 걸 상기시켰죠. 태풍의 강풍과 난기류로 비행기는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이난성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며 기내가 술렁이고 있을 때, 더 큰 위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장의 긴급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요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슈퍼 태풍 야기가 중국 하이난성 해안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해 하이난 착륙이 매우 위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간 기내가 얼어붙었어요. 승객들의 얼굴에 공포감이 역력했죠. 저는 동료 스튜어디스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재빨리 기내 곳곳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기장의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관제탑과 긴급 협의 중이며 안전한 대체 공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은 비상 착륙 준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상 장비를 점검하고 승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안내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 벌써 16시간을 날아와 대체 공항까지 연료가 버텨줄지. 그때 제 옆으로 수석 승무원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하퍼, 상황이 심각해. 태풍 야기의 중심 기압이 915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대. 올해 최강의 태풍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915헥토파스칼이라니 정말 끔찍한 수준이었죠. 태풍의 강도를 나타내는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기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최대 풍속이 시속 245km면 집과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 하이난 착륙은 절대 불가능해.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상황이 정말 위급했지만 우리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알겠어, 마이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때 기장의 두 번째 방송이 들려왔어요. 승객 여러분,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 야기의 위협으로 하이난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우리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순간 기내에 술렁임이 퍼졌어요. 한국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목적지였죠. 기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기상 상태가 양호하며 우리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 1시간 후 착륙 예정이니 모든 승객 여러분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자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거리도 생겼죠. 대부분의 승객들은 한국 방문 비자가 없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동료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 역시 처음 겪는 상황에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죠. 한국이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비행기는 서서히 방향을 틀어 한국을 향해 날아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했고 멀리 태풍의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퍼, 저기 봐. 동료 제니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멀리 보이는 거대한 회색 구름의 소용돌이. 그것이 바로 태풍약이었죠. 그 모습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이롭기까지 했어요. 저 태풍을 피해 탈출하다니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제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 비행기는 계속해서 난기류를 만났고 종종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때마다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저희 승무원들은 끊임없이 기내를 돌며 승객들을 안심시켰어요. 곧 한국에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마침내 기장의 마지막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상 상태는 양호하며 공항 측에서 우리의 비상 착륙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선명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착륙 직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는 안도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기장의 마지막 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한국 입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이란 걸까요? 태풍을 피해 도착한 이곳. 한국에서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었어요. 비행기가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경험하게 될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10년 넘게 스튜어디스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은 그 어느 곳과도 달랐죠. 넓고 깨끗한 공간,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함이 눈에 띄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사히 착륙하셔서 다행입니다.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순간 이곳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우선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무료 충전 스테이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USB와 일반 콘센트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 승객들이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더라고요. 비행 중 배터리가 방전된 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저는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지만 이렇게 빠르고 안정적인 무료 와이파이는 처음이었어요. 덕분에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을 바로 전할 수 있었죠. 하퍼, 이곳에 샤워실도 있대요. 동료 제니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이지, 긴 비행 후 샤워할 수 있다니 천국이 따로 없었죠. 샴푸, 린스, 바디워시, 심지어 드라이기까지 구비되어 있는 무료 샤워 시설을 보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인천공항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다양한 휴식 공간이었어요. 냅존이라 불리는 수면실에서는 편안한 소파 베드에서 쉴 수 있었고 한옥 스타일의 비선로에서는 대형 통유리를 통해
활주로를 내려다볼 수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인천공항의 스마트한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특히 스마트 패스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여권만 등록하면 빠르게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있다니. 이런 효율성은 제가 일하는 미국의 공항에서도 보기 힘든 거였죠. 그리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였어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우대 출국 서비스와 무료 전동차 서비스를 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하퍼, 여기 봐요. 제니가 흥분해서 불렀어요. 공항 내 무료 문화 공연이 한창이었죠. 클래식 음악부터 K-팝 커버 댄스까지 다양한 공연이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적 경험까지 제공하다니 인천공항은 정말 여행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공항에 더욱 매료되었어요. 무료 유모차 대여 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심지어 비행기 조종석 체험까지. 모든 것이 여행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우리나라 공항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인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정신과 기술력, 그리고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비록 태풍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오게 된 곳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이런 멋진 공항, 이런 따뜻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며 저는 다짐했어요. 꼭 다시 와야지. 이번엔 관광객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한 후 우리는 한국 측의 신속한 대응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비행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항 직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승객 여러분, 걱정 마세요. 호텔 숙박과 식사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우리에게 안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발이 묶였을 때의 불안감을 한국 측에서 완전히 해소시켜 준 거죠. 버스에 올라타자 가이드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호텔에서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미소 띤 얼굴에서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어요. 버스가 호텔로 향하는 동안 가이드는 우리에게 한국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죠. 피곤했던 승객들의 얼굴에 어느새 미소가 번졌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체크인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직원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었죠. 객실 배정부터 키카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제 옆에 승객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객실에 들어서자 넓고 깨끗한 공간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피로를 풀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안내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동안 SNS에서만 보던 한국 음식을 실제로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설레었죠. 요즘 미국에서 K푸드가 엄청난 인기잖아요. 이건 갈비찜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죠. 웨이터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SNS에서 수없이 봤던 그 요리가 제 눈앞에 있다니.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고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양념 맛이 혀끝을 자극했죠. 우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옆자리의 동료 제니도 비빔밥을 맛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하퍼, 이거 정말 대단해.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한 그릇에 어우러질 수 있다니.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한국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 정성과 세심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매 접시마다 음식을 담는 방식, 색의 조화, 심지어 그릇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토록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받다니 정말 놀라웠죠. 한국의 효율성, 친절함, 그리고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사 없나요? 의사. 달려가 보니 한 외국인 승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한 호텔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쓰러진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직원은 즉시 CPR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는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호텔 직원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CPR을 할 수 있다니.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달려와 외쳤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호텔 직원과 함께 CPR을 이어갔어요.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인공호흡을 할 테니 계속 압박해 주세요. 두 사람의 호흡이 맞춰지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주변 사람들도 신속하게 대응했죠. 누군가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가져왔고 다른 이는 구급차를 불렀어요. 몇 분이 지나자 승객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가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위기가 지나간 후 저는 호텔 매니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직원분이 그렇게 능숙하게 CPR을 하실 수 있었나요?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CPR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곳에 오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틀 동안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 이상이었어요. 효율적이고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준비된 대응과 인간애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와야겠다. 이번에는 더 깊이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 어쩌면 나도 CPR을 배워볼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더불어 귀국 후 바로 CPR 강좌도 신청했어요.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준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음식의 맛,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위기 속에서 빛난 준비된 손길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주었죠. 한국,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따뜻하고 준비된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무사히 착륙한 후 잠시 안도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다음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면 이 시간을 좀 더 특별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인천 주변을 여행해 보기로 결심했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자마자 저는 예단포 둘레길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반짝이는 바다, 우거진 풀숲, 그리고 산들바람. 제주도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곳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제주도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와, 이런 곳이 공항 근처에 있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들꽃 향기에 취하고 바다 내음에 취하고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죠. 그 다음 목적지는 송도 센트럴파크였어요. 이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간직하고 있구나. 높은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한옥 건물들, 그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트리플 스트리트로 향했어요. 여기서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바로 먹방 천국이었죠. 한국의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떡볶이, 붕어빵, 치즈 돈가스. 하나하나 맛보며 저는 천국을 경험했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다니. 내가 여태 뭘 먹고 살았던 거지? 배를 채우고 나서는 월미도로 향했어요. 여기서 저는 진짜 놀이공원을 즐겼죠. 바이킹을 타면서 저는 소리 질렀어요. 우와, 이게 바로 한국의 즐거움이구나. 해질 무렵, 저는 아라마루 전망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야경.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알록달록한 조명,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이런 게 천국이구나.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루 동안 인천을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전통과 현대의 조화, 맛있는 음식, 즐거운 놀이문화, 그리고 눈부신 야경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 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감동과 여운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꼭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엔 더 오래 이 나라를 느끼고 싶다. 그렇게 결심하며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처럼 우연히 한국에 오시게 된다면 꼭 인천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의 숨은 보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국,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 그리고 한국의 매력적인 문화와 음식까지. 모든 것이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느낀 이 감동을 오래오래 간직할 거예요. 그 따뜻함과 배려는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며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국을 찾아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우연히 한국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동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라요. 한국에서의 하루가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 노선을 오가는 스튜어디스 하퍼가 중국으로 가는 비행에서 중국 노파의 무서운 예언과 위험한 태풍 야기를 뚫고 비상착륙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스튜어디스 하퍼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 하퍼가 또 한국에 오면 하퍼에게 알려줄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하퍼에게 추천하거나 알려줄 게 있으시면 댓글에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감동세계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